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남자 원달 장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노인 수용시설,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에서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요양병원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거기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그 몸이 약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걸리면 뭐 집단적으로 걸려버리고 거기에서 간병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하는 의료진들까지 함께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외부의 병균이 침입을 해도 곧바로 걸려버리는 그저 아주 취약한 곳이 이들 노인 요양시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이곳의 상황이 굉장히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곳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니까요. 의료진은 물론이고 이제 간병인들이 속속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간병인이라든지 또는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부족한 곳이 이들 시설인데 지금은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을 속속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코호트 격리된,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이들 확진자를 치료할 만한 곳,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투입할 인력을 이제 모집한다, 이런 공고가 굉장히 이제 많이 뜨고 있어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줘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0만 원,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뭐 한 250만 원 정도, 뭐 3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뭐 곱하기 2배 또는 3.5배 정도 되는 거의 뭐 700만 원씩 뭐 이리 되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도 돈이지만 일단 확진자가 있는 곳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거든요. 돈 벌러 갔다가 본인도 확진자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만큼 지원자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자, 사실 저도 요양원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코호트 격리된, 그러니까 확진자가 있는 곳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그 조건 자체가 뭐냐면요. 가장 첫 번째가 집에는 이제 못 가는 거죠.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기약 없이 그곳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일이 있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또 자가격리를 하면 되긴 되지만 일단은 집으로의 어떤 이제 출퇴근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일종의 그 방호복을 입고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어르신을 모시기에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호복을 입고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는 저는 제 스스로가 그대로 느낌이 와요. 굉장히 아마 힘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아주 중장비의 옷을 입고 어르신들의 어떤 대소변을 받아낸다든지 또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또 식사 같은 경우도 예전처럼 그렇게 편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식사는 못하니까요. 한 분 한 분의 어떤 식사를 챙겨준다든지 약을 챙겨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그 육중한 방호복을 입고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거. 여기에다가 자칫 잘못하면 본인 스스로도 어떤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 코로나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큰 충격은요, 이 어르신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자 중에는 사망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망자가 생겼을 때 그 요양보호사가 받는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200만 원 주던 것을 700만 원씩 돈을 주겠다. 또 특별 근무 수당도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돈을 줘도 요양보호사들한테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종의 생명수당과도 같은 그런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취약한 곳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을 우리 어르신들을 수용할 만한 곳,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곳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고요. 이곳에 가장 키가 될 만한 사람들이 간병인이고 요양보호사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어떤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코호트 격리된 곳에 일종의 생명수당과도 같은 돈을 받으면서 가는 요양보호사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 일이 끝나고 나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박봉인 그런 부분에 돈을 더 좀 넣어서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하나의 그 경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도 하고 노인심리상담사도 했지만 무엇보다 애착이 가는 곳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바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돈조차도 굉장히 거의 뭐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들이 받는 돈이 보다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솔직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때 또는 일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이 이 정도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